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숙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우연히 보는데 문제집이 탁 찢어진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뭐라고 많이 써있진 않았는데 공감이 2,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뭐야?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사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댓글이 한 6, 700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많지 않겠어요? 거기 보니까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참 그동안에 엄마들이 속을 많이 썩었나 보다. 문제집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은 공부만 하면 난리예요. 연산 문제집 찢어버린 일인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엄마들 화이팅! 이런 것도 있고 던진 적도 여러 번 찢은 것도 있고 이렇게 2년을 난리를 쳤더니 애들이 지금 스스로 한다. 나도 막 같이 고백하듯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한테 이 문제집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닌가 보다. 아니 엄마표라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문제집 푸는 걸로 변질이 됐을까?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을 왜 문제집을 풀게 하는 거예요? 엄마표 하면 문제집 풀기.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문제집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집 만드는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사니까 문제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더 세분화되더라고요. 보니까 문제집도. 일례를 들어서 센 같은 경우도 보면 센 문제 기본성?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 센 B만 따로 있고 이래. 그래서 아니 센 B만 따로 있는 건 뭐야? 그 센 개념 문제집이 따로 있대.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래봤자 다 그 센 문제 기본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회사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근데 어쨌든 엄마표를 하는데 왜 집에서 문제집을 풀게 하는 걸까? 저 난리를 치면서 문제집을 벅벅 찍고 던지고 이거 제대로 안 풀면 유튜브도 금지, 핸드폰도 금지, 다 금지,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문제집을 풀게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일정 양, 매일 일정 시간 정도로 공부하게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일정 양식 매일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서울대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를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학원에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불이 돼버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학원, 내 애를 보냈으면 하는 학원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학원이 갑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특히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러려면 좀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많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종이 위에다가 이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문제집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개념을 학교에서 배우건 학원에서 배웠건 인강을 통해서 배웠건 얘가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이 이제 자기게 되려면 익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집을 풀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제일 하기 쉬운 게 문제집인 거예요. 개념을 익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집을 푸는 거죠. 자기주도 습관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정 시간씩 문제집을 푸는 거. 이건 것 같아. 그래서 문제집을 풀게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얘기하면서 나 혼자 스스로 납득 중이야.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얘도 알아. 내가 학교에서건 어디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해야 내 거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풀면서 뭔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왜 안 할까? 애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머나먼 훗날의 미래,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을 희생할 만큼 아이들은 그렇게 먼 훗날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좀 똘똘한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도 있죠. 문제집을 풀었어. 근데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풀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풀고 나면 다음 거. 몇 번 해보면 알걸요 애들이. 이거 풀고 나면 다음 거. 수학 문제집 풀고 나면 국어. 국어 끝나고 나면 영어. 아니 계속 나와 계속. 이제 방학 준비 좀 해볼까 하고 동네 서점을 나가. 서점에 딱 나가면 문제집 코너가 쫙 있네. 문제집이 끝도 없어. 와, 심지어는 퀴즈도 문제집 같아.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도 있죠. 너무 짜증나고 지겨울 수도 있잖아. 아이 입장에서. 아니, 엄마가 볼 때는, 야, 문제집 맨날 이거 조금씩 하는 건데, 그게 뭐,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서 내가 할 거리가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내 이 당장에 이 하기 싫은 마음. 나 당장 놀고 싶고, 당장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누르고 매일매일을 걔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또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해내는 애들은 정말 요즘 엄마들 표현으로 치면 유니콘들이야. 그냥 보통의 애들은 안 하죠. 안 하죠. 놀고. 갖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나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소방훈련 한 적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연막탄을 터뜨렸거든요. 우리 반에서. 우리 반에 연막탄 터뜨리고 우리가 막 미끄럼틀 타고 막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남자였는데 책을 그 연막탄 옆에다가 막 던지더라고요. 타라고. 아, 나는 순간적으로 걔가 지금 무슨 짓을 하나 했다. 자기는 그 책을 홀라당 태우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때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애들은. 그냥 당장 이거 하기 싫은 거야. 그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집에서 엄마랑 푸는 문제지, 그거. 몰래 뭐 다 뺏기는 거, 뭐 그게 일도 아니지. 애들 입장에서 당장 하기 싫은데. 저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고 이 마음이 커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 감정에도 좋지 않고 그게 엄청나게 실력에 붙는 거에도 되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어르고 달래고 해서 같이 합의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 이런 거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를 찢어서 하지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막 감정의 어떤 쓰레기통으로서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데 엄마가 아, 그래. 하기 싫고 힘들 수 있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이걸 전혀 안 하면 우리가 원래 이 문제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지를 못하잖아. 우리 같이 이거 하나만 해볼까? 오늘은 울고 내일은 힘들고 해도 엄마가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그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아이가 잘 못하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스타일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 옆에다가 글을 써줘. 이 문제는 이런 단계로 한번 풀어봐. 1단계 문제를 읽어봐. 2단계 문제를 끊어봐. 3단계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알아봐. 뭐 이러면서 막 그 옆에 엄마가 막 써주고 정말 애를 썼다. 이런 거를 몇 번을 했어. 이걸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걸 몇 번 했는데 애가 이제 느끼겠지. 내 문제집을 푼다는 것이 힘들지만 엄마랑 같이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힘든 고비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게 아니라 문제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했는데 애가 몸이 컸어. 애가 몸뚱아리. 여기서 몸이 큰다는 거는 그래도 못해도 5학년 정도는 4학년, 5학년 그 정도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야. 몸이 좀 컸어. 그럼 이제 보이죠, 주변에 보이는데 다른 애들은 학원에서 뭐 숙제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밤을 새서 그걸 한다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음 먹고 하는 애들도 생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집을 다시 마음먹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갈등이 전혀 없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엄마랑 감정적으로 틀어지면서 하느냐 아니냐인데, 전혀 감정적으로 틀어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죠. 어차피 얘를 문제집 풀게 할 거라면. 그래서 엄마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집 푸는 건 아닌데, 저는 그동안의 엄마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집을 푸는 거 아니다. 학교 수업을 뭔가 서포트 해주면서 얘가 그 개념들을 이렇게 잘 버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 추론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결국 책까지 썼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풀게 했어요. 문제집 풀게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마저도 없으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이가 너무 쉽게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진심으로 아이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길게 뭐 하고 있지만, 그 문제집 박박 찢은 그 사진이 저한테는 조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죄책감을 느껴라, 말하라, 뭐 이런 의미로다가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엄마표라는 게 문제집 푸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